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8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비명계들이 대거 공천 탈락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 결국은 개딸의 결집력, 행동력, 이런 것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또 친명계가 다 당선된 건 아닙니다. 떨어진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봉주 전 의원도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누르지는 못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대장동 변호사라는 조상호 변호사가 서울 금천에서 최기상 의원한테 졌죠. 이런 한두 가지 사례, 이런 것 때문에 개딸이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한 건 아니구나, 이런 정도의 그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게 어제 얘기인데 이제 6일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번 민주당 공천은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공천이다. 계파 갈등이니 내홍이니 무슨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몰아가는 건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이다.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 증명했다.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자기 주장이죠. 근데 이 주장이 얼마나 공허한 얘기인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 비명계가 대거 탈락한 게 국민의 뜻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게 당원의 뜻이자 당원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성립을 하려면 그 비명계의 대거 탈락이라는 이 결과가 민심과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게 민심과 일치하느냐 여부를 우리가 통계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죠? 실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일관되게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러면 언론사의 그 보도 때문이냐?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슷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 말대로 언론사가 왜곡 보도, 조작 보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민주당 당원들은 과연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그런 것들이 여론조사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게 국민의 뜻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제 4개 기관이 왜 그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거 있죠? 4, 5, 6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 여기에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7%, 민주당 29%. 그러면 8%포인트 차이인데 이건 오차범위 바뀝니다.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각각 2%, 그 다음에 모름무응답 20%. 모름무응답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다 결정 안 하고 지금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공천을 물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이 잘하고 있다가 43, 잘못하고 있다가 42.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공천 대란, 이것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였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니다. 잘못됐다와 잘됐다가 딱 거의 동률이다. 1%포인트 차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 공천도 그 유권자들이 거의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32%밖에 안 됩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53%입니다. 53%. 아까 제가 민주당의 그 정당 지지율이 29%라고 그랬죠. 29와 32.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사람 정도가 민주당 공천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중도층, 국민의힘 지지자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 조국신당, 이런 거 다 합친 만큼이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지금 민주당의 공천 방식은 국민의 공천 방식이나 결과는 국민의 뜻과는 상반된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대한 생각과 국민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당의 중심이 누구다 하는 게 증명됐다 그러는데, 결국 당의 중심,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라고 하고 그 당원의 뜻은 개딸의 뜻이다. 이런 게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제가 어저께 박광원 전 원내대표가 탈락한 거 얘기를 했는데, 자, 일반 민심 여론조사는 61대 39로 이겼습니다. 이게 뒤집어진 게 바로 시스템 문제 때문입니다. 이재명 체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직전 원내대표를 한 박광원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게 된 거죠. 국민 여론조사로는 61대 39로 이기는데, 그럼 그런 박광원 의원은 과연 누구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봉신사상을 2년 연속 대상 받은 사람입니다. 대상, 최우수. 백봉신사상은 어떤 거냐? 동료 국회의원, 정치부 기자들, 국회에 출입하는, 그 다음에 국회 상임위원회 직원들, 이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최고다 라고 뽑은 사람을 갖다가 민주당 시스템에 집어넣어 봤더니 하위 20%다.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백봉신사상의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의 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까? 민주당의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여론조사상 드러난 국민의 뜻은 이재명 대표의 얘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결국 민심과 당심이 멀어졌다. 민심과 당심이 멀어졌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는가? 민심과 당심이 멀어진 경우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정당의 의사결정은 늘 최종적으로는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의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에 나가는 그 대의원들을 포섭하려는 각 의원들의 움직임, 이게 너무나 노골화돼 있어서, 심지어는 전당대회 하러 서울로 올라오는 그 버스 안에서 봉투를 나눠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습니다. 대의원 하나가 좌우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그래도 그건 대의제다. 대의제가 로마 시대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존속해 왔던 이유는 그걸 능가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정치학 교과서에서.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 자꾸 대의원 표심은 별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러면 이걸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등장한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심이 민심과 자꾸 괴리된다. 그래서 갈라파고스 정당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갈라파고스 잘 아시죠? 찰스 다윈이 유전 이론을 연구한 바로 그 바탕이 된 섬입니다. 이거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다른 대륙과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 자체로 고유종이 보존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유전적 요인 같은 걸 발견할 수가 있었다.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와는 완전히 떨어진 동네, 그걸 이제 갈라파고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해 왔는데, 정당이 결국 갈라파고스 정당, 왜냐하면 민심과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아서 그걸 보완하는 제도가 여론조사입니다. 제도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보완하는 도구, 이게 여론조사였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좀 민심을 반영하지 않겠는가? 당심이 워낙 민심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랬더니 여론조사를 하니까 당대표의 영향력이 줄어들죠. 당대표들은 떨떠름한 겁니다. 자기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이러니까 또 온갖
핑계를 대서 만들어낸 게 저는 권리당원 제도라고 봅니다. 결국 당대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비를 뭐 일정 기간 내지 않은 사람은 아예 투표권을 안 준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비를 내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힘, 이게 이제 중요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권리당원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개딸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비 납부하고 열성적인 일부, 당원 전체로 보면 개딸은 그야말로 일부입니다. 개딸의 숫자가 몇 명이냐, 뭐 늘 논란이 되지만 일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집력이 있고, 마치 한 사람이 투표하듯이 뜻을 모을 수가, 단시간에 모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행동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일부 그 진보 유튜버들하고 뭐 같이 그 힘을 합쳤는지는 모르지만, 진보 유튜버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좌표에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곧바로 자, 수박이다, 누구 수박이다 그러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낙선시킵니다. 바로 이런 행동력과 결집력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록 소수지만 투표율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당원들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뭐 포스터 붙이고 뭐 각종 선전선동을 동원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사가 곧 당의 의사가 되는 거고, 그 당의 의사는 민심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가 저는 지금 민주당의 경선 결과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여튼 이 개딸당이 됐다. 이거는 한 50% 정도는 저는 맞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나머지 50%는 민심이죠. 그런데 그거를 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해 놨기 때문에 박광원 의원 같은 경우가 공천에서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 당의 중심이 당원이라는 사실, 이게 증명됐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건대는 결국 당의 중심이 개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여론과 멀어지는 결과, 우리가 흔히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하죠. 결국 산토끼들을 못 잡은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금 당의 중심, 이게 결국은 국민 주권이 아니고 개딸 주권으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져서 민주당의 총선 결과가 결코 서광이 비치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